이번에는 우리 특수함수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죠. 원래는 이 르잔드르 펑션과 베셀 펑션 같은 경우에 상미분 방정식의 급수 해법의 모양으로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 상미분 방정식들을 적당히 치환을 하면은 르잔드르 펑션과 베셀 펑션을 베이시스로 해가지고 표현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런 용도로 좀 이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급수해법에 특수함수를 갖다 같이 넣어서 하는데요. 우리가 이번 학기에는 그 부분은 하지를 않고 그냥 르잔드르와 베셀이 뭔지, 그리고 이 베셀 펑션을 알기 위해서는 감마 펑션이라는 걸 갖다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르잔드르 펑션을 먼저 한번 볼까요? 자, 르잔드르 펑션은 지금 우리가 앞쪽에서 한번 다뤘었는데요. 그때는 n이 1일 때를 다뤘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n에는 상수가 들어가는데 특별히 n이 1, 2, 3, 4, 5 같은 자연수가 들어갈 때 우리가 그거의 해를 갖다가 르잔드르 펑션이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주어져 있는 이 르잔드르 방정식의 해집합의 베이시스를 갖다가 우리가 르잔드르 펑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n의 값에 따라 가지고 이제 n이 만약에 1일 경우에는 p1이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 p1을 갖다가 이제 1차 르잔드르 펑션, 2일 때 2차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n차 기저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복잡하게 나오죠. 사실은 이 PN이 왜 이렇게 나오게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원래 이제 다루는데요. 그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게 순서대로 위에 있는 요 밑에 있는 요 N, 여기 있는 이 N은 이 N이랑 똑같은 N입니다. 얘네들을 갖다가 값을 갖다 하나하나 넣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N차 기저해를 갖다 찾을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n에다가 이제 0, 1, 2, 3, 4, 5 이렇게 순서를 쭉 넣은 거예요. 넣어가지고 여기는 뭐 y1, 2가 뭔지는 지금 당장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설명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적당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다항함수를 갖다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를 여기에다 맞춰가지고 다항함수를 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결정되어져서 나온 여기 P0부터 해가지고 뭐 5, 6, 7, 8 이렇게 나가는 녀석을 갖다 우리가 n차 르잔드르 다항식이라고 한다. 혹은 르잔드르 펑션이라고 한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전부 다 아까 여러분이 봤었던 르잔드르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자, 일단 르잔드르는 이렇게 해서 정리를 갖다가 하도록 하죠. 그리고 아까 감마 펑션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감마 펑션은 얘입니다. 자, z입니다. z가 변수예요. x로 적분을 한 이런 형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통 감마 펑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감마 펑션의 성질을 갖다 좀 보면요. 자, 일단은 감마 z인데 z에다 1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쵸? 여기 1 되니까 x의 0승이 되죠. 익스폰션 마이너스 x를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한 겁니다. 실제로 한번 적분을 해보면은 자, 얘가 되니까 0부터 무한대까지 해보면 얘가 1이 나오죠. 그래서 감마 1은 1이에요. 자, 그리고 감마 z 플러스 1을 갖다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이런 형태가 되죠. 일단 z는 0이 아니라고 하죠. 얘는 부분적분을 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랬을 때 얘의 모양을 좀 자세히 보면요. z가 들어가 있지만은 나머지 게 감마 z랑 좀 비슷하죠. 얘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z가
x로 적분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상수니까 밖으로 그냥 나와도 돼요. 물론 얘 0 되는 건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형태가 결국 z 곱하기 감마 z가 되네요. 요거를 쭉 해서 나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걸 알 수 있죠. 즉 감마 z는 z-1 팩토리얼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감마 함수가 결국은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팩토리얼 있죠. 팩토리얼이라는 게 뭐 5 팩토리얼 그러면은 5, 4, 3, 2, 1 이렇게 해서 곱해주는 거죠. 우리가 보통 팩토리얼 할 때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는 자연수에 대한 곱셈으로서 팩토리얼이 정의가 됐었는데요. 이 감마 함수를 이용을 하면은 팩토리얼에 대해 가지고 이제 확장을 시킬 수 있어요. z의 값만 넣어주면 되니까 z가 0보다 크다 뭐 어쩌고 저쩌고 여기서 지금 제한을 갖다가 준 걸로 보면은 0보다 큰 실수에 대해서 팩토리얼을 다 정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요 감마 펑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z가 자연수일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팩토리얼이랑 동일해요. 물론 감마 5가 5 팩토리얼이 아닙니다. 감마 5는 4 팩토리얼이에요. 특별히 뒤쪽에 베셀 펑션을 갖다가 좀 하려면요. 요 값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를 할 때 얘네들을 갖다가 중간중간에 보기가 좀 어려워서 요것들 계산을 한번 해보죠. 감마 2분의 1이요. 다른 것들도 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건 아니고요. 감마 2분의 1 같은 경우 약간 특별한 성질이 있어서 우리가 값을 뽑아내기가 쉽습니다. 자, 요 감마 2분의 1은 일단 얘죠. 자, 요때 우리가 x의 2분의 1을 u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du라고 놓을 거예요. 이렇게 되죠. 싹 바뀝니다. 그러면 익스펀션 마이너스 u의 제곱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나요? 네, 안 됩니다. 하지만 자, 감마 2분의 1의 제곱을 한번 보자. 이쪽 얘 부정적분일 때는 대책이 없는데요. 지금 이거 0부터 무한대까지 정적분이거든요. 이거 정적분일 때 계산하는 방법은 아마 여러분들이 미적분학 같은 걸 하면서 다변수 함수를 이용한 무언가를 할 때 아마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어쨌든 감마 2분의 1의 제곱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요 빨간색 박스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앞에 있는 적분은 du, 즉 u로 적분을 했고요. 뒤에 있는 건 v로 적분을 했으니까 안에 있는 놈들도 익스ponential 마이너스 u제곱, 익스ponential 마이너스 v제곱이죠. 따라서 서로 연관관계가 없으니까 둘을 합쳐서 이런 식으로 이중적분으로 써줄 수가 있죠. 이렇게 이중적분으로 쓰고 나면요.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런 모양이 되면은 u제곱 플러스 v제곱을 좀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죠. 뭐냐면은 극형식으로 바꿉니다. u를 r 코사인 세타, v를 r 사인 세타로 바꾸면요. 그리고 r 제곱을 u제곱 플러스 v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그리고 du, dv를 그럼 r, dr, d 세타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극형식 형태의 극좌표계에서의 적분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데 그럼 이렇게 바뀌네요. 자, 이 안쪽에 있는 게 r에 대한 거고요. 바깥쪽에 있는 게 세타에 대한 건데 주어져 있는 적분 대상이 되는 함수가 익스ponential 마이너스 r 제곱이니까 세타에 대한 녀석은 이렇게 빼낼 수가 있고 값 계산을 하면 2파이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아까랑은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녀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환적분을 하면은 얘 계산이 되죠. 이걸 계산을 하면은 파이가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겠어요? 감마 2분의 1의 제곱이 파이니까 감마 2분의 1은 그렇죠. 루트 파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증명을 해볼 수 있었어요. 감마 1이 1, 감마 z가 z-1 팩토리얼, 감마 2분의 1이 루트 파이가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서 베셀 펑션을 보죠. 제가 설명을 할 때 이 베셀 펑션에서 감마 함수가 쓰이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어서 베셀 펑션에 대해 가지고 교재 안에 있는 걸 좀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링크로 만들어 놓은 내용의 강의를 갖다 보다 보시면은 감마 2분의 1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한번 보시고요. 우리는 베셀 펑션이 뭔지를 보죠. 베셀 펑션도 마찬가지로요. 이런 식의 베셀 방정식이 주어졌었을 때 이 녀석의 해가 되는 녀석인데요. 이 베셀 함수 같은 경우는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집니다. 요 1종 함수를 갖다가 조금 더 일반화시킨 게 요 2종 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되게 복잡한데 우리가 모든 방정식을 갖다 그때그때 다 풀어가지고 어떤 해 모양을 갖다 찾는 것보다는 자주 등장하는 함수의 해를 갖다가 하나 잡아놓고요. 그걸로 표현을 하는 게 사용하기에 조금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연구해야 될 집단이 좀 제한을 받거든요. 상미분 방정식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해집합들을 갖다 다 구하는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특정한 형태가 되는 녀석들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 녀석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뱃살 함수 같은 걸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 뱃살 함수에 대해서 쭉 연구를 해 놓으면요. 다른 방정식을 풀어 가지고 뱃살 함수 형태로 표현을 갖다가 할 수 있다면은 뱃살 함수를 연구를 해 놨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해에 대해서 다루는 게 조금 더 쉬워지죠. 그리고 앞쪽에서 봤었던 르잔드르 방정식이나 뱃셀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 내에서 뭐 파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움직임을 갖다가 표현을 할 때 무척 자주 등장을 하는 그런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런 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일단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 르잔드르 펑션이나 뱃셀 펑션이 무엇냐라는 거 정도를 알고 그 다음에 적당히 르잔드르와 뱃셀을 이용을 해가지고 미분 방정식을 갖다 푸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는 이런 문제나 아니면은 이런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해결을 할 때 적당히 치환을 하면은 치환되어져 있는 형태가 르잔드르 펑션이나 뱃셀 펑션의 형태로 바뀝니다.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미분 방정식을 조금 더 미분 방정식 해를 조금 더 간단히 표현을 하려고 해서 르잔드르나 뱃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 10문제 같은 경우에 관심 있는 분들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제는 아니고요. 그럼 오늘 수업은 요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